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 작성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는 개업공개사들이 그냥 계약서 적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권리금 계약서 적었다가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자가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게 행정사법에 있어요.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된 때는 계약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 완성하고 작성한 건 상관없습니다.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 완성이 아니죠. 그 권리금 계약서는 적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수원지방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행정사법에 찾아보니까 행정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행정사 아니라도 계약서 적을 수 있겠죠. 자, 계약서 작성은 개공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소공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상 계약서 작성은 중개 완성 시에 작성해야 되고요. 계약서 작성했으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쌍방입니다. 앞에서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 1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보존하는 거 5년입니다. 어떤 분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 저하고 나이도 동갑인데 너무 숫자 암기하는 게 많아서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뭐 다른 과목하고 이제 다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법은 지금 그 암기 프린트에 비교 정리되어 있는 게 7일, 10일, 15일, 30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이것밖에 없어요. 그만 해도 그러니까 10개네. 10개에 한 10몇 개씩 있으니까 한 100개는 넘겠네.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7일이 한 10몇 개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면은 수백 개가 될 수는 있겠네요. 많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하니까 뭐 별로 몇 개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계속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아까 원희룡도 이름 몰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생각은 나는데 입으로 말로 안 나온다고 이게 잘. 왜냐면 별로 안 부르는 거잖아. 강의하는 거는 계속 말을 하지만 요즘 제가 정치 뉴스는 거의 안 보거든요. 아무리 안 볼래도 이제 휴대폰을 자꾸 보다 보니까 조금씩 보긴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정치는. 자, 5년입니다. 계약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5년 보존 요것밖에 없습니다. 3년이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2개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보면 3년 있죠. 정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전념하고 공부만 전업으로 하고 계신다면 다른 직업이 없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는 게 좋다고. 이거 5년 3년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오늘 한번 적어보고 또 다음에 나올 때 적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적어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저도 지금 안 적어보고 이게 읽어만 보니까 기억에 오래 안 남더라고요. 옛날에 전부 칠판에 적을 때는 적으니까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5년입니다. 원본, 사본,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제외한다. 이 말은 전자계약서 적으면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고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습니다. 개공 그리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공이 당해물을 수행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거리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의적 취소고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가 되겠죠. 업무정지도 할 수 있고 자격정지입니다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차피 거짓계약서 적었으면 거짓신고도 하겠죠. 거짓신고를 재산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수로 거짓신고했다면 10% 이하 과태료라고요. 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거짓계약서 작성해도. 그래서 시험에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없고 단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도 있다. 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암기 프린트 9번, 10번에 있습니다. 이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는 금융계약서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이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없고 어디 있다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 우리 시험이 공인중개사법 시험이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서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오히려 9번, 10번 중에서 암기 프린트 9번이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10번보다는. 근데 암기하기는 10번이 쉽죠.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시험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적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해서 못 받게 하려고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종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시험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금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X입니다.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금인신청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대법원 규칙 1조에 보면 거래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누가 하냐면 법무사들이 대행해 줍니다. 왜냐하면 등기할 때 어차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있거나 또는 금인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금인 도장 찍힌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환 계약이나 승려 계약 이런 경우는 금인을 받게 되겠죠. 매매 계약은 금인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거래 계약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에다 동그라미 해놓은 거는 대가리에다 동그라미 해놓은 거는 암기 꼭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왜 이러냐 자꾸 따지면 머리만 아프다고 암기해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암기 프린터잖아요. 지금 암기해야 될 거 몇 개인지 어떤 분은 또 세고 있는데 저는 안 세봤어요. 사실 몇 개인지는 한 500개 넘는다 하더라고. 이게 56번까지 있잖아요. 56번까지 10개씩 있으면 560개죠. 10개 넘는 것도 있잖아요. 7일 이런 거는. 그 대신에 1번은 또 별로 없잖아요. 몇 개. 그러니까 한 평균 1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은 중개계약입니다. 지금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이거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개계약은 손님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맺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계약서 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개계약은 현실적으로 계약서 써요 안 써요? 현실적으로는 안 쓰잖아요. 말로만 집 좀 팔려고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잠깐만요 해가지고 개업공개사가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예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하고 끝내야 돼 거기서. 근데 저는 실장을 하면서 거기서 젊은 여자분한테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저도 버벅거리고 예 이렇게 하니까 여자 사장님이 엄청나게 욕하더라고요. 그때 여자 사장님이 돼지띠였는데 저보다 8살 적었는데 그 돼지띠니까 그렇게 말해도 덜 기분 나쁘긴 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욕만 엄청나게 얻어먹었다. 만약 그게 제가 이름까지 알려줬으면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는데 물었을 거라고요. 왜 물었냐면 이게 지금 요약집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생년월일 적는 란이 있잖아요. 이게 6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서 맨 밑에 보니까 갑, 의뢰인 갑,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적는 란 있죠. 연락처만 현실적으로 받고 있다고 제가 성함은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름 알려줬으면 생년월일은요 또 알려줬으면 주소는요 이렇게 하면 아마 저 아저씨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관행이. 외국에는 다 이게 계약서 적고 있습니다. 독점 중개 계약서 적습니다. 이걸 적어야 돼. 왜냐하면 안 적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직구경시키려면 둘이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손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잠깐 개업공개사 딴 놈 파는 사이에 우리끼리 계약하자. 미쳤다고 이 복비 몇백만 원씩 줄 필요 뭐 있냐. 아니면 아무 말 안 하고 헤어져 놓고도 내일 다시 찾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약하는 경우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실제 중개보수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계약서가 있으면 아까 이게 우리 요약집 61페이지에 있는 이 계약서가 있으면 직접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 성립에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한 상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기여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고 아무 증거도 없으면 다른 사람 소개로 계약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쉽지 않죠. 그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중개계약을 전부 구두로 말로 하고 있다고요. 거래계약은 문서로 반드시 적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 중개계약서도 아예 강행 규정으로 그냥 무조건 문서로 적어야 되고 안 적으면 뭐 업무 정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나만 하면 이상한 사람 되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하니까 아저씨 왜 이렇게 별난데요 하고 자꾸 저만 이상하게 힘들게 한다고 욕하더라고요. 무조건 강행 규정으로 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을 구두로 말로 하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는 이게 어디 10번에 있습니까? 물가수준 맨 밑에 물가수준 맨 밑에 까만 별표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제기사항 암기 프린트 10번 까만 별표 맨 밑에 찾았습니까? 물가수준이잖아요. 물가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가격 거래 예정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물가수준. 이 물가수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게 시험에 조금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물가수준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관행이 구두로 말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중개계약을 문서로 적으면 의뢰인, 손님이 유리하다, 개업공개사가 유리하다. 여러분 생각은? 저도 개업공개사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손님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유리하니까 손님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개업공개사한테 유리한데 굳이 손님이 요청할 이유가 없죠. 그 말로만 해놓으면 개업공개사들이 사기치는데 문서로 적어놓으면 사기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외려 개업공개사도 이게 있어야 나중에 중개보수 안 주고 도망가면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주어가 누가 할 수 있는 뭐 국토부 장관인지 시도의사인지 의뢰인은 돼 있잖아요. 주어가 개업공개사는 이렇게 하면 X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자, 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장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정작 법정 서식 없죠? 거래계약서가 중요한데 그래서 시험에 나왔다고 다음 중 법정 서식이 없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이런 식으로 확인설명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리기 쉬운 게 일반 중개계약을 문서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말로만 다 했잖아요. 그래서 서식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지금 요약집 61페이지에 있잖아요. 지금 법정 서식이 있다. 단 유효기간 원칙 3월 그 요약집 61페이지 3번에 보면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보다는 이제 전속 중개계약 63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합니다. 전속이란 전적으로 속한 게 전속 중개계약이죠. 우리 일반 중개계약은 부동산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내놓잖아, 팔아달라고. 근데 전속은 딱 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X죠. 일반 중개계약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앞에 지난 시간 거래계약서 5년이었죠. 확인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숫자 다 중요하죠.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인데 시험에 및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는 7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 7일 이내. 7일 이내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7일, 숫자 7일은 암기 프린터 39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그 맨 뒤에 우리 요약집 맨 뒤에 부록으로도 있죠. 그 부록에 있는 번호 찾아가지고 오늘 개정된 거 말씀드린 거 그 부록에는 그게 반영 안 돼 있어요. 5% 이하가 테러 돼 있어요. 10%라고 했잖아요. 지금 거짓 신고하면 실수로 거짓 신고하면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요약집 맨 뒤에다가 좀 고쳐 놓으세요. 오늘 받은 거 보고. 자,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터 5번에 있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검입니다. 특상태 조건 공검.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는 있는데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바닥면의 상태를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권리관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이 7번에 있는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라고요. 이거 두 개 시험에 5번하고 7번 헷갈린다고.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시험에 인적사항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5번, 7번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입니다. 7일 이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임의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까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요약집 63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이게 8회 때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출제할 때 10월 1일 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가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했다. 2주 안 넘었잖아요. 또 팩스도 문서에 준한다고요? 옛날에는 팩스로 물건 주고받고 했습니다. 2000년대 되기 전까지는. 2000년도부터 이게 인터넷이 활성화됐습니다. 중개업계에. 그전에는 팩스로 물건 주고받았다고요? 요즘은 거의 정보망에 들어가서 다 봅니다. 사설 정보망에 들어가서.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2주 내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X. 7일 이내 공개하고 업무 처리 사항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7일 이내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해야 된다. X죠. 자,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전부 문서입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있습니다. 서식 65페이지에 보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죠. 서식에 그 맨 위에 을의 의무사항 동그라미 3번에 있잖아요. 을의 의무사항 65페이지 요약집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3번 을의 의무사항.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면 전속 시험에 아직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예를 들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나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X라고 봐야 되겠죠.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법정서식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이런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만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65페이지 그 맨 위에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요약집 63을 봐도 되고 65에도 또 있죠. 서식을 봐도 위약금인데요.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갑 의뢰인이 갑이죠. 갑 의뢰인이 을 개업공개사에게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위약금 50%다 100%다? 100%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100%죠. 100%입니다. 수식의 그 65페이지에는 보니까 100%라는 말은 없고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2번에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개보수 지급해야 되잖아요. 중개보수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을이 계약하면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다른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은 을에게 위약금 100만 원 줘야 된다고요? 굳이 따지면 100%잖아요. 50%는 아니잖아요. 이게 칠판에 100%라고 적어놨는데 법 조문에는 100%라는 말은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놨다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그걸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100%라고 50%는 아니라고. 그래서 시험에 50% X로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라는 손님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딴 놈 파는 사이에 몰래 자기들끼리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 데리고 가면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돼.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어디 손님끼리만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사고 난다고요. 오늘 안 한다고 하고 그냥 갈게. 그리고 나중에 와서 만나가지고 그날 네가 소개할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데서 연락 와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하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엄청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것도 역시 100% 위약금입니다. 100%.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공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이거 손님 소개시켜줬더니만 자기들끼리 몰래 했다고요? 위약금 100%입니다. 자, 근데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월한테 전속을 맺어놓고는 그냥 이모한테 팔았다, 고모한테 팔았다, 친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면 위약금 100%입니까? 0%입니까? 50%입니까? 위약금 0%입니다. 위약금은. 위약금 없다고요. 위약금은 없어요. 위약금은 굳이 위약금이라고 나오면 위약금은 없어요. 0%에 굳이 없으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0%죠. 소요된 비용만 지불합니다. 비용만 지불한다고요. 근데 비용을 그러면 무한대로 인정하냐? 중개보수 100만 원이 되냐? 비용 300만 원 들어갔다 하면 그 3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 버리면 무조건 비용 들어갔다고 영수증 뭐 광고비 쏟아부어 버려 놓고 비용 들어갔다고 내놔라 할 수도 있겠죠. 광고비 영수증 가짜 영수증 갖다 내밀고. 그래서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보수 100만 원 받으려고 비용을 300만 원 쓰는 사람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요. 60만 원 광고비 지출해도 50만 원밖에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소요된 비용을 주는데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광고하면 얼마 드냐면 몇천 원밖에 안 돼요. 네이버 광고 매물 아파트 올리면 몇천 원이에요. 1,000원 단위예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개업을 하는 친구한테 그 뭐 광고비 별로 많지 않지 않냐 하니까 매일 올리는 친구들이 있대. 똑같은 매물을. 왜냐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올리는 거 또 올리고 계속. 그러니까 광고비가 많이 든대요. 인터넷 시대에는 1등만 살아남을 수 있죠. 딱 검색해가지고 바로 첫 페이지만 보지 다음 페이지까지는 안 본다고요. 제 네이버 인물 검색해보면 다음은 제가 항상 1위더라고. 제가 2위 돼 본 적이 없어요. 인물 검색을 하면. 근데 네이버는 보면 어떨 때는 2위까지 3위는 내려간 적 없는데 2위일 때가 많더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면 1등만 본다고 2등은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소요된 비용을 주는데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라 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주는 거지 위약금은 안 준다고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 그래서 시험에 위약금 50% 지급한다 X 이렇게 나왔어요. 위약금은 없다고요. 비용 들어간 경우 비용 지출한 거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죠. 위약금은 없다. 그 다음에 의뢰인은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 없어요. 손님은 아까 상태에 가는 자료 얘기했는데 도배 깨끗합니까? 물으면 보면 아 귀찮으니까 안 팔려도 좋으니까 귀찮으니까 말 걸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자, 다음은 요약집 67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여기 정보망 운영 절차를 보면 정보망이 있으면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 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우리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이런 거는 정보망이 아니죠. 호갱노노 이런 거 전부 시세 볼 수 있는 거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건 정보망 아니죠.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그 개업 공개사들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 보고 뭐 물건이 있다 없다 말하는 그게 정보망이라고요. 자, 그래서 매도 의뢰를 받은 A 개업공개사는 의뢰 받아가지고 매물을 정보망에 올린다고요. 정보망에 올리면 B 개업공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다고 니다 연락해요. 손님이 있다고 매수 의뢰인한테 받으면 매도 의뢰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개공한테 연락한다. 매도인한테 살 사람 손님이 있다고 연락한다. 아니면 매물 올린 A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한다. 어디다 연락해요? A 매물 올린 사람. 왜냐면 이거 매도 의뢰인 아까 인적사항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어요.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매물 다 뺏기니까 중개보수를 못 받는다고
직접 여기서 B가 직접 연락해가지고 매수인이 있다고 하면 내가 연락했으니까 나한테 중개보수 달라 해가지고 양쪽에 다 받아 튕길 수 있죠. 매물 올린 사람은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요. 그러면 A 개업공개사가 이제 손님한테 팔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계약 성사되고, 계약 성사되고 나면 이 매물 삭제, 계약 체결됐다고 해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원래 삭제는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삭제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설 정보망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매물 올리고 삭제하고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요 그림이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온 그림을 그대로 지금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서에도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없다가 기출문제 한번 나오고 나서 이 그림이 다 이제 모든 책에 거의 다 생겼습니다. 즉 그래서 시험에 정보망이란 의뢰인 사후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사후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다 X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사후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표현 오직 여기 한번 씁니다. 협회 설립 인가 딱 한 번 씁니다. 인가. 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는 없습니다.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있죠. 뭐 공법에 개발 행위 허가 이런 말 있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없다. 자, 지정을 받으려면은 지정 신청을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데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정 요건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자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30일 이내에 지정 요건이 맞으면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할 것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대신에 시험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이 숫자 다 중요합니다. 30일, 3개월. 이 3개월도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아니고요.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하잖아요. 그래서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겠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자, 그러면 지정 요건이 중요한데요. 지정 요건이 시험에 잘 나온다. 암기 프린트는 7번에 있죠.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어. 5 빼기 2는 3.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 숫자하고 헷갈리는 게 협회 창립총회 하려면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그 600명은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이죠.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인데 광역시 및 도가 우리나라 15개니까 300명, 서울에서 100명, 600명 중에서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됩니다. 여기 20명하고 여기 30명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5 빼기 2는 3이다. 정보 처리 기능사, 산업기사가 아니라 기사 1인 대신에 2인 X,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개사 X, 1인 대신에 2인 X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4번에 컴퓨터 용량은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X. 개업공개사의 컴퓨터는 커야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이 개업 공개사로부터인데 의뢰인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틀리기 쉬워요.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으면 안 되고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정보 공개하면 그건 직거래 사이트죠. 네이버 부동산, 직방 이런 게 직거래 사이트죠. 실제로는 손님이 직접 광고 올리는데 현실적으로 전부 다 개업공개사들이 올리고 있죠. 광고비를 개업공개사들이 내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공개를 해야 되고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별적으로 왕따 시키면 안 된다고요. 비회원업소는 못 보게 막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거래 완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자, 지정 취소 사유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부운정 1회,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거짓 정보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한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개인 사망, 법인 해산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하려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하려면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을 해야 된다. 들어봐야 된다고요? 취소당하는 사람 이야기를. 근데 사망, 해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청문 안 하고 취소할 수도 있다.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부운정 1회 시작.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손해배상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